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22년 제3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적 구성이죠. 이론적 구성 개념.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제 지능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적 구성에 의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웩슬러 지능 검사다 그러면 이제 웩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론적 구성 개념에 따라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지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라는 것의 이론적 구성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다. 자, 보기 보시면 카텔이 두 가지 차원의 지능으로 구별한 것 중에 하나이다. 타고난 지능으로 생애 초기 비교적 급속히 발달하고 20대 초반부터 감소한다. 웩슬러 지능 검사의 동작성 검사가 이 지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텔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차원의 지능, 지능의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위계 이론. 위계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가 있다 이런 것이죠. 전체라고 하는 지능이 있고 이 지능의 하위에 이제 두 가지 지능이 있다. 어떤 지능? 전체 지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이 있다. 요 두 가지가 있다. 요 결정성 지능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느냐? 학습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얘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보면 언어성 검사, 그죠? 요거는 동작성 검사.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생애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한번 결정이 되면 이렇게 가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유동성 지능은 이렇게 처음부터 급속하게 발전하다가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퇴화의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번의 정답은 유동성 지능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 요인이라고 합니다. G 요인. 처음에는 이 학자는 G 요인 하나가 지능이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인 분석을 통해서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 S 요인이라는 것이 있다. 특수 요인이 있다. 제너럴과 스페셜.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두 가지로 요인으로 구분한 학자는 스피어만이다. 스피어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능의 다요인 이론 7PMA라고 하는 7가지 요인을 주장했다. 다요인을 주장했다. 캐텔은 우리 이제 바로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유동성 결정성, 그래서 위계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길포드는 구조 모형 이론, 지능의 구조 모형, 세 가지의 축으로 이렇게 입체적인 지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 모형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집, 나무, 사람, HTP 검사이죠.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각 그림마다 제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제한 시간?
아니죠. 제한 시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 나무, 사람의 순서대로 그리도록 한다. 맞죠? 요 순서대로 되어 있죠. 집, 그죠? 원래 집 1번, 그 다음에 나무 2번, 그 다음에 사람 3번,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의 사람 4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를 그렸으면 여기에 여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4장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레이가 개발했다. 머레이는 욕구이론, 그죠? 욕구이론이죠. 욕구이론을 주장을 했고, 욕구이론을 통해서 개발된 검사는 TAT, 주제통각 검사가 되겠습니다. 4번, 문맹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그림 검사이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내용으로는 2번, 집, 나무, 사람의 순서대로 그린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편차 IQ는 집단 내 기준에 속한다. 편차 IQ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입니다. 상대적 비교. 그래서 집단 내 기준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죠. 2번, 발달 기준에서는 수검자의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을 함께 표기한다. 우리 이제 발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세 정도 5세 정도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능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검자의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을 함께 표기하도록 합니다. 몇 살인지, 그래서 정신 연령은 몇 세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는 것이죠. 네, 3번, 추적 기준은 연령별로 동일한 백분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추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령대에 어느 정도 지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한 백분위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수준, 그죠? 지능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아동기 전반적인 인지 발달은 청소년기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 인지 발달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기가 훨씬 빠르죠. 아동기가 훨씬 빠르고,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질적인 성장 속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오히려 아동기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MMPI-2의 타당도 척도 중에서 비전형성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서 증상타당도 척도이죠. 이거는 그냥 이 용어, 그죠? 우리가 이제 기호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증상타당도는 FBS,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증상타당성 척도라고 하는 것은 증상타당도. 이것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과잉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선별하는 척도입니다.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별로 안 아픈데, 병원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척도. 우리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그런 척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F 척도는 이제 비전형 척도죠. 네, 비전형, FP 척도는 비전형 정신병리. 그 다음에 트린 척도는, 그죠? 고정 반응이죠. 네, 요것과 이제 짝으로 불인 척도가 있죠. 요것이 이제 무선 반응. 네, 요렇게 타당도 척도를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엑스레이, MRI 등 의료적 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신경심리 검사보다는 의료적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의료적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검사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질적인 부분, 그죠? 주관적인 부분들을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으로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신경심리 검사를 통한 결과, 그 다음에 의료적 검사 결과,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적 검사를 무조건 신뢰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신경심리 검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환자의 강점과 약점, 향후 직업 능력의 판단, 치료 계획, 법의학적 판단, 그 다음에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겠다. 그죠? 틀린 내용은 없죠. 여기서 이제 환자 진단, 강점, 약점, 직업 능력, 치료 계획, 법의학적 판단, 연구, 네, 많은 내용이 되겠죠. 3번 신경심리 검사는 고정식 배터리, 그 다음에 융통식 배터리, 플렉시블 배터리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하위 검사들이 독립적인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위 검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소검사들이 각각 떨어뜨려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렉시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실행 중에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벤토는 임상신경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임상신경심리학은 이제 브로카가 이제 처음에 뇌에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임상신경심리학을 창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MMPI-2 프로파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진단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MMPI-2 프로파일에서 타당도 척도 LFK, 그죠? LFK의 형태를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점이다. 그 다음에 임상 척도를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65점이 넘은 거가 6번, 7번, 8번. 그죠? 6번, 7번, 8번. 0번도 넘었네요. 그래서 6번, 7번, 8번이 이제 진단 척도로서 그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1, 2, 3, 4, 5번, 6, 7, 8, 9, 0 이렇게 봤을 때 요 앞에 쪽으로 가면 신경증, 요 우측으로 가면 정신증. 그러니까 지금 6, 7, 8이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떴다,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정신증 쪽에 더 가깝겠다. 특히 6번과 8번이 같이 상승했을 경우에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정신증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증상이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은 뭡니까? 망상이나 환각. 음성 증상은 무욕증. 네, 이런 것들이 생기냐, 이런 건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파일 밖에 없으니까요. 딱 봤을 때, 이런 정신증과 관련되어 있는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들에 대한 타당도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임상척도의 어떤 그 코드 타입이나 양상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신경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는 과제 제시와 검사 사이에 간섭 과제를 사용한다.
네,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는 과제 제시, 그 다음에 검사 사이에 간섭 과제. 그러니까 이 간섭이 들어가면 측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죠. 예, 틀린 내용이다. 어려운 검사는 피로가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검사와 쉬운 검사를 교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거 계속하면 너무 지치니까요. 네, 3번 보시면 진행성 뇌질환의 경우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정신상태와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그 뇌질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미 이제 진행성 뇌질환이라고 진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평가해 가지고 진단할 이유는 없겠죠. 4번 두부 외상이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기에 바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부 외상이나 뇌졸중 환자는 급성기에 바로 검사를 사실은 실시하기가 어렵다. 급성기에는 바로 이제 처치를 하는 게 낫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뭐 올바른 어떤 처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뇌손상에 수반된 기억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성 운동 속도, 이런 속도의 손상이 수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신운동 속도는 어떤 기억장애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뭐 치매라든지 이러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 이렇게 같이 동반이 되었을 때 이런 정신운동 속도가 수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울이 동반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 진행성 장애인이 초기 징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죠? 이런 뇌손상에서 어떤 진행성이 있을 때 기억장애가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많이 손상이 되고 1차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전의 기억보다는 최근 기억을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차 기억, 그런 의미에서 1차 기억은 조금 더 잘 기억이 유지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애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신경심리검사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신경심리평가. 네, 스트로크 검사. 네, 스트로크 검사는 신경심리평가에 나와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죠. 카드에 뭐 빨간 카드에 빨강이라고 쓰고 글자는 하양으로 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바탕 그 글자를 맞출지 아니면은 글자 색을 맞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교차하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검사이죠. 그래서 맞는 규칙이 있을 때 정답을 주고 틀린 규칙이었을 때 틀렸다라고 이제 X를 줘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 카드를 분류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추론 검사가 되겠죠. 밀론의 다축 임상 검사는 성격 검사입니다. 이거는 성격 검사. 그래서 MCMI라고 하는 검사가 있다. MCMI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MCMI를 접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MCMI 성격 검사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 오스트레스 도형 검사, 레이 복잡 도형 검사는 신경심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따라 그리기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성격 검사는 신경심리평가는 아니니까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